서대전역을 경유하자고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이 서대전역을 경유하자고 그러는지, 왜 논란이 되는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준비해온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오는 게 호남 고속철 원안입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용산역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용산역을 출발해서 천안 아산 그리고 오송을 거쳐서 공주 이 노란 전용선을 타고 아래까지 이 정읍 다음에 광주 송정역이 되겠죠. 네. 이 전용 선로를 이용을 해서 오게 되면 기존에 2시간 39분 걸리던 서울 광주간 소요 시간이 1시간 33분대로 66분이 줄어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호남 고속철의 원안이죠. 1단계 개통이 되면 나오는 결과인데요. 네. 이게 서대전역 경유안을 코레일이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 오송에서 공주를 향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서대전역을 거쳐서 논산과 익산에서 다시 합류를 해서 광주 송정역까지 온다는 게 서대전역 경유안입니다. 네. 보시는 대로 이제 기존 호남선을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기존 노선은 새마을호도 이용을 하고 무궁화호도 이용하는 일반 선로인 거죠. 일반 선로이니까 아무래도 속도를 전용 선로에 비해서 속도가 늦고요. 그리고 이 일반 선로를 이용하게 되면 직선인 쭉 뻗어 있는 전용 선로에 비해서 네. 약 32km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2시간 18분, 그러니까 광주 송정역에 서울 용산역에서 서대전역을 거쳐서 광주 송정역까지 오는데 2시간 18분이 걸리게 됩니다. 네. 현재 2시간 39분이 걸리는 거니까요. 단축 효과가 21분. 전용 선로를 타고 네. 왔을 때는 66분 단축 효과가 21분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코레일은 이 서대전역 경유안을 전체 운행 편수의 약 22% 정도, 약 하루에 10편 정도가량을 운행하겠다고 국토부의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남 고속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고속철로 오다가 고속선로에서 기존 선로로 갔다가 다시 고속선로로 타야 되니까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일자별로 왜 논란이 되는지를 일자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진행 상황을 역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일이 국토부에 호남 고속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운행 계획을 제출을 한 게 지난 1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 알려진 게 지난 1월 17일입니다. 이때 국토부에서 각 자치단체 실무자들을 불러서 코레일 안이 이러니 좀 협조를 구한다 이런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코레일의 서대전역 경유안이 세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네. 이 안이 알려지자 1월 19일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즉각 반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토부 장관을 면담을 해서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반발이 격화되자 국토부 제2차관이죠. 여형구 차관이 각 자치단체를 방문을 하면서 서대전역 경유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윤장현 시장도 면담을 했고요. 2월 2일에는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면담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반발이 호남권에만 반발이 있는 게 아니고 정작 또 대전 시민들은 무슨 소리냐? 20%도 작다. 그 서대전역 경유안을 50% 이상 확보를 늘려달라고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2월 2일이죠. 이거를 좀 우리 광역 단체장들이 협의를 통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윤장현 시장과 전남지사, 전북지사는 이 사안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광역 단체장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면담은 거절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2월 2일 호남권 광역 기초의원들 약 250여 명이 서울 정부 종합청사를 방문해 역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일정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2월 6일이 중요한 날인데요. 1월 6일 날 제출했던 그 코레일의 그 운영 기본 계획안을 국토부가 승인하는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2월 6일이 되면 국토부가 코레일이 제출한 서대전역 경유안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서 네. 2월 6일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자, 호남선 KTX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통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터졌습니다. 네. 그만큼 또 우리 쪽에서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산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김민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문제는 6.4 지방선거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대전 지역에 이 출마를 하신 분들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네.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강주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국토부에 확인을 했었는데 국토부는 원안대로 운행하겠다. 이 대전에서 아직까지는 뭐 그러한 뭐 사안들에 대해서 요구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강주시가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기술상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강주역 진입 문제를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세대전역 경유에 대해서 강주시가 우리도 강주역 진입에 대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이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주시가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주시가 소극적이다,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광주 전남북이라든가 다른 또 자치단체와 이제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긴 하죠.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어제도 이 강주 전남 북 이 지방 의원들이 이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이 정문 앞에서 항의 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대전역 이 반대 이 경유 반대하는 이 서한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고 이렇게 네. 내려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례적인 건 좀 충북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 충북의 반대는 왜 그런 건가요? 충북은 이제 이 오송역에 이 4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오송역을 지금 지어놓고 오송역이 네. 활성화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서대전역을 경유한다는 것은 이 오송역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네. 90%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 오성은 강력하게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그 2005년 초반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이 오송과 서대전 간의 어떤 그 지역 갈등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 호남민들은 천안 분기에서 바로 이 익산으로 내려오는 곳. 네. 그리고 기존에 철도가 다니지 않는 충북 오송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KTX가 생기는 이러한 기회에 충북 오송을 경유하는 노선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서대전역은 이 기존의 이 철로가 다니는 이 노선대로 KTX가 다니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개 지역이 합의하에 네. 이 대국민적 합의로 오송역으로 이 경유하게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 호남민들은 2005년도에 이미 오송역을 한 번에 양보를 한 것입니다. 네. 뭐 그림에서도 저희가 뭐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오송을 만약에 2005년도 얘기를 하면 천안 안에서 바로 익산으로 왔다면 우리 지역은 더 큰 혜택을 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각 지역의 합의로 인해서 일단 오송을 들리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양보를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그렇다면은 서대전역 경유를 왜 바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문자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것으로 서대전역 경유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8649번님은 광주를 거쳐 서대전역으로 가면 어떤지 국토부에 건의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7326번님은 제대로 합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네. 원한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7170번님은 2012년부터 서대전 우회를 논의할 때 광주역 통과를 시민들은 또 원했죠. 이러면서 네. 이제 광주역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누셨고 0430님은 서대전역 경위는 고속철이 아닌 저속철이다. 호남 고속철이란 말이 무색해지지 않느냐. 광주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역민들의 얘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대전역 경유를 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대전시의회 황인호 부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부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대전역 경유를 왜 주장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대전역 경유하는 이유요. 네. 네. 예, 그 서대전역은 그 잘 아시다시피 1914년 이게 호남선 개통 이래로 이게 100년이나 이게 그 오랜 유관 역사를 이게 거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남선 KTX 중에서 또 이용객이 용산역 다음으로 이게 그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게 그 서대전역을 이게 경유하지 않을 경우에 군사 요충지인 그 계룡역 3군 본부가 있죠. 그리고 훈련소와 국방대학이 이제 설치될 논산역까지 이게 배제됨으로써 실제 이게 그 전국 그 국방의 그 요충지가 이게 그 연결로가 이게 그 차단이 됩니다. 또한 이게 그 대전에 이게 거주하는 호남 출신들이 약 한 45만 명 가량이 그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이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게 됩니다. 네, 그 서대역에 그 운행하는 이게 그 편수는 네. 현재는 이제 그 62회 정도 운행 편수를 이게 그 가지고 있지만, 네. 네. 앞으로 이제 82회 정도로 이제 그 한 20회 정도가 이제 그 증편이 될 걸로 이게 보는데, 지금 이게 그 대전 지역에서 그나마도 한 50%만큼이라도 서대전역을 이게 경유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제 기득권을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 서대전역에 50%만 이게 그 지금 경유를 해도 네. 현재 이게 그 30분에 한 대 지나가던 것이 앞으로는 1시간에 한 번 경유할 정도로 이게 그 혜택이 상당히 그 반감이 됩니다. 네. 네, 이 서대전역 경유가 호남 KTX 건설의 의미를 희석시킨다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서대전역 그 고속철 건설의 의미라든지 뭐 시간 절감 이게 그 효과 문제가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드는데, 네. 사실 이게 그 시간 절감 효과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게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경제성이라든지 대도시 연계성을 무시한 채 시간성만 고려한다고 한다면 오송역도 경유하지 말고 익산에서 곧바로 수도권을 연결시켜야겠죠. 그럼에도 이제 그 경제성과 이 대도시 연계성 논리를 적용한 이 사례는 이미 이제 그 경부 고수철 만들 때도 이제 적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다니는 이게 그 동대구, 밀양, 구포, 부산 노선이 시간을 이게 그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에는 한 20회가량 이제 운행을 하게 하고, 네. 지금 이제 그 호남 고수철처럼 그 신설 노선인 동대구에서 신경주, 울산, 부산 노선은 시간도 늦어지지만 경제성과 대도시 연계성을 고려해서 무려 120회가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나주 혁신도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나주 혁신도시요. 나주 혁신도시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곳에 공공기관들이 이주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남공주요? 나주 혁신도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들리네요. 이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주 혁신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곳에 공공기관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내려와 계시고 거기에 대한 그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로 이 KTX도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진 않을까요? 그렇죠. 그 지금 뭐 어느 지역이든지 사실 이게 그 내 지역으로 다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들을 이게 그 다 걷고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 국토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게 그 차원도 사실 100년 전에 이 그 대전역 또 서대전역을 이게 그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게 그 분기를 할 때도 다른 이게 지역보다는 이게 그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게 그 역을 이게 만들게 됐고 분기점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역세권이 이제 그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구 밀집이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의 그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이제 그 신설 노선은 이제 그런 이게 정주 여건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100년 전의 논리대로 이제 그 황무지에다 새로 이게 그 건설하는 그런 논리로 이게 접근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그 기존에 그동안에 이게 그
많은 이게 그 좀 접근성이나 또는 네. 이게 그 인구 밀집, 정주 여건 또 이게 그 이동 수단으로서 이게 그 여기 가장 편리하게 이제 그 이동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인위적으로 이제 그 네. 새로운 이동을 이게 그 수단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이 불편함이 이제 그 기시됩니다. 일단은 네. 혁신도시로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해 와 있는 상태고 그분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 동대구 밀양 노선을 얘기했습니다. 이거와 지금 저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 대전시 항인호 부의장님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네, 이 50% 정도가 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기존의 서대전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서대전역을 존재를 위해서 우리 550만 시도민한테 양보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방금 항인호 부의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호남선은 이 전라선까지 해서 지금 현재 60편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경부선은 대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게 120편, 130편입니다. 네. 저희들하고 지금 이 열차 편수만 봐도 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이 경부선 KTX와 호남선 KTX의 이 건설을 하는 이 차이도 11년째 저희가 늦었습니다. 11년이나. 근데 다시 이미 이 10여 년 전에 노선을 결정을 했는데 이 서대전역 존치를 위해서 서대전역을 경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서 뭐 논산 계룡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구간은 일반 철도입니다. 네. 일반 철도를 얼마든지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서대전역 존치를 위하고 계룡이나 논산에 가는 이런 이 장병들의 가족이라든지 이 국방 관련한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기 위한다 그러면 네. 이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를 다시 하나 만들면 됩니다. 고속철을. 근데 이제 서대전역이 작기 때문에 회차지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익산까지 내려와서 익산에서 회차하는 구간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꼭 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네. 하시면 되는 것이죠. 네. 이 어제 전남북 의원님들께서요 청와대를 방문하셨죠. 예. 가서 항의사항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이제 항의 사안을 전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강주 부분은 그나마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이 전남이라든지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합니다. 항의가. 네. 어제 전북의 이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네. 정부 종합참사 앞에서 오늘부터 1인 릴레이시를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지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378번님은 호남 전라선은 왜 서울역이 아니고 용산역입니까? 서대전 이용객도 별로 없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호남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좀 개강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입장을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국토부에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달라 말을 했는데 해명 자료를 이렇게 보냅니다. 국토부 호남선 KTX 서대전 경유. 지난 15일 관련 지자체 회의에서는 철도공사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서 지역별 KTX 수요 운행 효율을 감안해서 KTX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1월에 지금 온 네. 거예요. 1월 27일. 그리고 이제 1월 27일 온 것을 보니까 4월로 이제 늦춰지게 된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3월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그리고 지역 간 입장 차이와 개통 시기와는 무관하다 이러면서 또다시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지금 보내고 있고 1월 29일 내용을 보게 되니까 지자체와 회의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등 갈등 완화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원안을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었는데 네, 이 결정된 건 네. 없다,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만 하고 있는데요. 조금 무책임한 게 아닌가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국토부뿐만이 아니고요. 네. 코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입장을 좀 코레일 입장이 어떤 것이냐, 서대전역 경유가 어떤 이유와 근거에 따른 것인지 네. 공식적인 좀 답변을 해달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요. 코레일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레일은 그러면서요, 서대전역 경유안이 국토부에 제출되기 직전인 지난 1월 초에 결정된
된 것이라고 서대전역 경유안이 이때 결정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그 코레일이 작성한 수송 2015년도 KTX 수송 수요 예측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이 안을 보면 이 수송 수요 예측 보고서가 2013년도 12월 달에 작성이 됐습니다. 네. 자료들은 2013년도 그 통계치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때부터 서대전역 경유를 전제를 해서 네. 2015년도에 KTX 호남 KTX 수송 예측안을 네. 작성을 해놓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보면요, 그 기존에 현재 지금 운행되고 있는 김제역, 전북 김제역하고 장성역 그리고 광주역은 운행을 하지 않는데 서대전역은 포함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것보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하기로 코레일이 이보다 훨씬 더 전부터 서대전역 경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걸 발견을 했는데 이 보고서 안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코레일의 어떤 그 중장기 네. 열차 운영 전략을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서대전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장기 전략은 10년 동안의 코레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 셈인데 네. 이 전략이 2012년도 8월에 작성된 걸로 이 사실을 보면요. 네. 아주 2015년 1월 달에 서대전역 경유안이 확정됐다라고 코레일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2012년부터 네. 수요 예측 조사를 서대전역 경유를 포함한 수요 예측 조사를 하면서 이 개통 준비를 해왔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정작 또 코레일은 뭐 수요 예측 조사는 뭐 참고용일 뿐이고 네. 뭐 현재 국토부에 제출한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는지는 예,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전남북도지사 또 충북부지사가 합동으로 해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서승환 장관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경유 철회를 촉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을 직접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전남지사님, 전북지사 그리고 충북 부지사님과 함께 네. 원래 호남 고속도로 원래 취지대로 건설돼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이 일이 호남의 축제로 치러져야 되는데 마치 지역계 갈등같이 비화되고 있어서 네. 너무 안타깝다 하는 마음까지도 정확히 전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코레일의 문건을 보면은 2012년도부터 준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문건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저희 광주시에서도 지난 11월에 국토부에 저희들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을 때는 전혀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다는 전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네. 이제 2월 6일 이제 3일밖에 남지를 않았는데요. 네. 그 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시장님도 지금 약간 고민이실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국토부 장관께서는 저희 4개 시도지사들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네. 충분히 그 의미를 잘 알겠다. 그리고 고속철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게 진행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셨고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며칠 안에 이렇게 마련해서 다시 상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광주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가요? 물론 광주시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할 거고요. 네. 또 3개 시도와 함께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라는 쪽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정말 지역 갈등에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국토부 장관을 면담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예, 광주광역시장님을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이렇게 지역 갈등까지 야기시켜 가면서까지 또 개통이 얼마 남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면에 뭐 다른 게 있질 않나 또 의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또 다른 보고서가 코레일이 작성한 또 다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조금 뒤인 저희 그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가 될 예정인 내용인데요. KTX가 2033년까지 즉 앞으로 18년 후까지 이 정차역별의 승하차 인원을 예측하고 있는 코레일의 수송 수요 예측 보고서를 입수를 했습니다. 네. 이 예측 보고서를 보면요, 세대전역을 코레일이 왜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서대전역은 아까 황인호 대전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산역 현재로서는 용산역 다음으로 승하차 인원이 많은 정차역입니다. 약 하루에 4,6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승하차 인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로서는 광주역이나 송정역, 목포역보다도 많은 인원이죠. 그만큼 승하차 인원이 많으니까 코레일로서도 어떤 그 수익성을 생각하면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 장기 수송 수요 예측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네. 2033년 이때까지도 코레일은 서대전역 경유를 전제로 수요 예측 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수요 예측 보고서의 결말 부분에 가서는요. 네. 현재 수서발 KTX라는 게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호남선이 있거든요. 네. 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 수서발 KTX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광주 송정역으로 오는 동안에는 서대전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네. 이 수요 예측 보고서의 결말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서발 KTX에도 서대전역을 경유를 해야 된다. 수익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현재 코레일이 호남 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안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건 향후에 있을 수서발 KTX에도 서대전역을 경유를 시키기 위한 사전 네. 포송용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코레일은 입장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이나 네. 인터뷰는 거부한 상태입니다. 보면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권선택 지금 현 대전시장이 서대전 경유를 공약을 했어요. 네. 공약을 해버렸고 또 최연의 코레일 사장도 서대전 경유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발언이라든가 공약에 대해서는 약간 뒤로 놔두고 네. 자꾸 이제 국토부에 지금 떠넘기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서대전역 네. 경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광주시가 확실한 입장 표명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지금 와서는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일단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